먼저 오늘 진행할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화면 좀 바꿔주세요. 네, 기자회견의 취지를 먼저 김창완 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증거자료의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 멤버인 이은성 군과 정상환 군의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김창완 회장의 이번 기자회견의 설명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많은 기자님들과 전속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를 믿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이 자리에 함께 해준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은성 정상환 군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지난 2개월 동안 1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측의 미성년자를 내세워 가진 일방적인 기자회견으로 인해 이 사건의 사실과 본질을 보기보다는 고소인들이 언론에 배포한 왜곡된 사실과 사회적인 이슈에 경도되어 여론을 따라가는 편파 수사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 사건의 정확한 증거 자료와 진실 그리고 사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증거자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배포 자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황의 프레이즈별로 프리덴셔이션 화면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고소인 측의 주장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한 거짓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포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국면으로 고소인 측은 연습생 시절이던 2015년부터 지난 4년 동안 문영일 PD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고 부모에게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과 달리 문영일 PD는 멤버들이 연습생 시작을 시작할 때부터 전담 선생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멤버들은 문영일 PD와 자신들이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때나 잘못을 했을 때 자신들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초고와 방배중학교에 재학 중인 멤버 3명이 학교폭력위원회 상담단에서도 이렇게 진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체벌을 당연히 생각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모두 편하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체벌 후 문영일 PD는 멤버들의 부모들에게 연락해서 연고를 발라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이승현의 체벌과 관련해서는 이승현의 아버지와 수시로 연락을 했다고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는 이어지는 설명 자리에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멤버들이 체벌을 당연한 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승현은 문영일 PD와 2017년 6월 13일 이전까지는 원만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의 사진이 2017년 4월 무렵에 촬영된 겁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폴라로이드 사진과 그 다음에 공연을 보고 나서 멤버들이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승현은 문영일 PD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지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국면을 보겠습니다. 일단 부표 자료를 보시면 고소인 측은 2017년 6월 13일 무렵에 아버지가 서울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승현의 상처를 보게 됐다. 당시 이승현의 머리 엉덩이에 심한 상처가 발생했음에도 회사에서 치료를 해주지 않고 방치를 했음을 알고 이를 김창완 회장과 이정현 대표에게 항의를 하여 재발 방지를 약속을 받고 문영일 PD를 물러나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
또한 이승현이 퇴출된 후 김청환 회장을 비롯한 회사도 문영일 PD의 폭행을 교사 내지 방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주장과 달리 당일 그 서울에 없었다는 이승현의 아버지가 서울에 상경을 하였었는데요. 2017년 6월 13일 사건 당일 이승현이 방송 스케줄을 펑크내고 문제를 일으키자 형 이석철이 연락을 아버지에게 했고, 연락을 받은 아버지가 대전에서 급하게 상경하면서 그 와중에 문영일 PD와 통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통화 내용 중 일부가 회사 직원이 촬영한 셀프 카메라 영상에 우연히 삽입됐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승현이가 지금 아직도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렸다 지금 못 살겠어 지금. 아버님 저 오늘 승현이를 저한테 좀 맡겨주세요. 제가 오늘 잡두리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보낼게요. 네, 제대로 해가지고 정속 처리로 해주세요. 네, 제가 조금 이게 좀 이제 매니저들도 되게 지쳐해요. 승현이하고 석철이도 어저께가 정신 못 차린 것 때문에 그런 스팅을 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지쳐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매니저들한테 맡기고 그랬었는데 승현이를 오늘 찾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책임. 일단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네, 제가 일단은 석철이랑 통화해가지고 좀 저도 찾는 거를 좀 할게요. 아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면은 단단히 혼내고 돌려보내요. 이 통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은 촬영한 셀프 카메라에 우연히 녹음된 것을 저희가 이번 과정 중에서 찾게 된 겁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승현의 아버지가 저 지금 일단 올라가고 있는데라고 하면서 상경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고소인들은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영일 PD가 아버님 저 오늘 승현이를 저한테 좀 맡겨주세요. 제가 오늘 단돌이 좀 해가지고 보낼게요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럼 네네 그래야지 하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의 증언은 이 통화는 30분이 넘었는데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죠. 녹음된 내용에는 없지만 승현이의 아버지가 엄청 사과를 하면서 승현이가 이번에 또 잘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증거 자료를 보시면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아버지니까.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아버지가 문영일 PD의 폭행을 교사 내지 방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에 보실 증거 자료는 사건 당일 다음날 새벽 4시경 이승현의 아버지와 김창환 회장이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석철 아빠가 대표님, 석철 엄마 진정시켰습니다. 저 애들 때문에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석철이 승현이 독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 회장이 운전 조심해서 쉬었다 내려가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푹 쉬어요. 석철 아빠 대표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카톡 메시지를 보면 김청환 회장에게 아버지가 항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이승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청환 회장은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고요. 이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당시 김청환 회장은 아버지가 문영일 PD와의 통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때려달라고 이야기한 줄도 몰랐던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그 수분 후에 이승현의 어머니와 김청환 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석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이라고는 여기서 김청환 회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경 씨에게 쓰시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이들 주의시키겠습니다. 김청환 회장이 얘들 잘 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모 PD도 나한테 많이 혼났네요. 석철 아빠, 대표님 죄송합니다. 김창현 회장이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석철 엄마가 몬 PD님 미워하네요. 속상한 마음 가라앉고 보니 대표님 몬 PD님께 아이들 맡기고 죄송할 뿐이네요. 석철 승현이 미운지도 대표님께 부탁드려요. 이 카톡 메시지를 보면 어머니 또한 문영일 PD를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문영일 PD의 좋은 강한 처벌에 대해 속상해했지만 문영일 PD를 미워하지 않는다면서 용산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이승현에 대해 사과를 하고 부탁을 하고 있고, 김창완 회장은 문영일 PD를 많이 혼냈다면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편 문영일 PD는 체벌을 하고 난 후 체벌 과정에서 이승현이 심하게 반발해서 감정적인 때려움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저녁에 회사에서 만나 대화까지 나눕니다. 이 모습을 정상항이 목격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상항의 증언을 보시겠습니다. 멤버업 야외 주차장에서 PD님과 둘이 낮은 벽에 앉아 석철이 형 아버지가 PD님을 낮은 목소리로 나긋나긋하게 들려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PD님을 안아주신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는 회사 3층 사무실에 있는 창문을 틈을 통해서 정상항이 그날 저녁에 목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경 아버지가 문영일 PD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문 PD님도 많이 놀라셨죠? 석철 승현이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닌 큰 나무의 그늘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톡 메시지를 보면 아버지는 문영일 PD를 다시 위로하면서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쭉 보시면 이승현의 부모는 문영일의 체벌 당시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게 정확히 확인되고요. 그 상태였기 때문에 이승현의 상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마치 본인들이 서울에 없는 상태에서 문영일 PD의 체벌로 인해 발생한 이승현의 상처를 회사가 치료도 해주지 않고 방치하고 스케줄을 강행시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에서는 문영일 PD의 체벌 행위를 알게 된 후 문영일 PD를 매우 혼내고 체벌 방지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에 제가 문영일 PD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입니다. 문영일 PD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저의 짧은 인내심과 불찰 때문에 회사 욕보 인정과 걱정시킬 심려 끼쳐드린 점 너무 죄송합니다. 실망 끼쳐드려 죄송할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PD, 어제 김 대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직접 이야기는 안 했는데 회사나 나에게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얘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야. 자네는 어른이고 얘들은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인데 이건 교육을 위한 체벌이 아니라 엄연한 폭력 행사이고 이번뿐만 아니라고 해서 더 실망스럽구만. 사람보다 일이 먼저일 수는 없지. 일도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을 먼저 봐야 할 거야. 명심하겠다고 문 PD가 대답을 합니다. 이 카톡 메시지만 봐도 회사에서는 사건 당시 처음으로 문영 PD가 체벌을 했다는 걸 알고 있고 종전의 체벌 행위도 이때 알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영일 PD의 사과에 따끔하게 질책을 하면서 문영일 PD의 체벌 행위가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걸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알 겁니다. 이 증거를 보시면 저희가 문영일 PD의 폭행을 교사 내지 방조했다는 것을 정확히 아실 겁니다. 다음으로 고소인 측이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왜곡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증거 자료의 제일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석철 아버지가 보낸 문자입니다. 17년 6월 16일에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면접을 요청한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2017년 6월 13일에 문영일 PD가 승현이를 반발해서 조금 심한 때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전화가 아닌 면담의 자리를 가졌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나와지는 승현이의 진술을 회장님이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승현이가 평상시에 과장되게 거짓말을 보태서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자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2일 석철 아빠는 승경 씨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회사를 나와도 되는지를 저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17년도 6월 19일 오른쪽에 있는 카톡 메시지를 보시면 김창완 회장에게 10년 그쳤을 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인사드리러 엄마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한 것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문영일 PD의 체벌로 집으로 돌아간 이승현의 아버지가 새벽까지 추가 체벌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 당일 서울에 없다던 부모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증거가 제출됐는데도 고소인들의 핵심 증거 자료인 2017년도 6월 13일 사건에 이승현의 피해 사진
총 10장 중 9장이 사건 당일로부터 3 내지 5일이 돼서 촬영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런 부분을 결합해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경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멤버 이승현의 증언입니다. 승현이가 회사에서 잘못을 할 때부터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와서 새벽에 죽도록 때렸다는 걸 이석철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승현을 벨트로도 때렸다고 하고 빠따로도 때렸다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17년 6월 13일에도 다음날 스케줄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이석철이 그날 새벽 잘못을 한 이승현에게 화가 잔뜩 나신 아버지가 대전에 올라와서 골프채로 죽도록 맞았다고 저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 골프채로 맞으면 정말 아프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지는 정상황의 증언입니다. 승현이가 전부터 회사에서 말썽을 벌였는데 아버지가 엎드리게 한 뒤 빠따로 엄청 때리셨다고 석철이 형이 직접 저희에게 종종 말했던 걸 기억합니다. 2번 정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때리실 때마다 엄청 세게 때렸다고 석철이 형이 말하는 걸 기억합니다. 6월 13일 다음 날 울산에서 진행되는 뒤런 음악방송을 하러 새벽에 회사의 집합에 내려가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스케줄 가는 차 안에서 석철이 형이 승현이가 어제 말썽을 부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아버지께서 대전에서 올라오셔서 승현이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화가 나셔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골프채로 새벽 4시까지 죽도록 두드려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언을 듣고 저희는 전문기관인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의 보소인측 변호인이 2018년 10월 20일에 언론사에 보도자료와 함께 파일 형태로 배포한 폭행 피해 사진과 기자회견 시 공개한 폭행 도구로 제시된 1m 30cm가량의 몽둥이를 첨부해서 2018년 10월 30일자로 감정을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 의뢰하였고 12월 14일자로 감정 결과를 회신받아 관련 자료 증거를 첨부한 서류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감정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보냈던 촉탁 의뢰 공문이고요. 법의학연구소로 회신받은 공문의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고소인 측이 언론 기자회견 시 공개한 몽둥이의 사진입니다. 다음. 자, 왼쪽에 있는 엉덩이 사진을 보시는데요. 이거는 고소인 측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사건 당일로부터 5일이 경과된 사진이고 우측편이 3일이 경과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왼쪽 엉덩이 외측 상부에 왼쪽 엉덩이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불규칙한 형태의 자주색 자상의 경우 가해의 둥기를 몽둥이로 특정하기 곤란함. 이 자상은 다른 상처 부위의 가격과는 별개의 외력에 의해 발생했을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다음입니다. 다음 사진은 좌측에 보이시는 것은 사건 발생 당일로부터 3일 경과돼서 촬영된 사진이고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5일이 경과된 사진입니다. 감정 의견입니다. 가해 연기를 특정할 수 없음. 이 자상은 다른 상처의 가격과는 별개의 외력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상이 감정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살펴보면 경찰 공무원인 이승현의 아버지가 문영일 PD에게 이승현을 때려서라도 가르쳐달라 부탁해 놓고 저희를 폭행을 교사 내지 방조한 것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본인이 추가로 처벌했다면 본인의 추가 처벌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포함한 이승현의 피해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고 의사의 진단서까지 받아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남을 위하는 명백한 물병행위이고 조작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지금 현재 믿을 수 없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잠깐만 쉬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배포자료 3번의 3차 국면을 보시겠습니다. 고소인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문영일 PD의 크고 작은 폭행, 가혹행위, 욕설은 계속되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저희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2017년 10월 18일에 문영일 PD가 저희 내부 브이라이브가 끝나고 나서 5층 스튜디오를 정리하는 멤버들을 훈계 차원에서 5 내지 10분 정도 엎드려 펴치는 시키는 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승현이 아버지에게 바로 연락을 했고 연락을 받은 아버지가 이전과 달리 완전 태도를 바꿔서 문영일 PD를 심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문영일 PD를 지청하는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행동을 해줘야 된다. 근데 네, 그게 그 항목이 네네. 우리 문 PD님이 그게 관여할 얘기냐고 그게. 제가 관여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님 제가 관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좋아, 그러면 네네. 만약에 이런 똑같은 주제로 예, 밑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어떤 분들이 예, 혼낸다고 하면 예. 밑에 사무실에서 그러면 엎드려 뻗쳐 시키고 기합 주고서 군대처럼 기합 주면서 그렇게 했을까? 네? 그걸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제가- 이재명 군님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빠따 같은 거 때려가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해? 그런 거 아니잖아. 제가 몽둥이를 들거나 때리려고,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엎드려뻗쳐를 시켜가지고 그런 위협적인 부분이 보였다면은 정말 잘못된 거죠. 누가 위협적이었고, 여보세요? 네, 위협적이었다고 그게. 예, 당신은 예, 그, 어? 네, 당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게 위협적이지 않으면 뭐야 그럼 그게. 어? 대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어? 애들 사랑해서 그래? 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본인 황제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애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버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저기 할 수 있어? 김창완 대표님 앞에 계시든지 네, 아니 이재명 대표님 앞에 있는데 거기 가서 애들 세워놓고 다 뜯어 패고 뭐 머리박을 시키고 엎드려 뻗어 시킬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그런 용기 있어 없어? 왜 그런 사람들은 왜 회장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없는 자리에서 막 당신이 혼자 있을 때만 왜 그런 일을 자꾸 벌인다고? 어? 다른 분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다 모르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이어지는 통화 파일입니다. 다음 통화 파일 들어주세요. 왜 안 넘어가나요? 네, 지금 좀 문제가 생겨서 다음 파일은 못 넘어갑니다. 조치 안 됩니까?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상황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잠시만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대로 마이크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해주십시오.
네, 일부분만 지금 진행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난 글씨 젖어 있는 부분이고요. 왜 당신이부터입니다. 아, 그 녹음 파일 하나만요? 네, 아,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녹화된 그냥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른 것은 지금 파워포인트는 진행 가능한가요? 네, 진행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화면 띄워주세요. 아, 파워포인트 화면 띄워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버지가 2017년 6월 13일에 있었던 문영일 PD의 처벌 행동에 대해서 용서했다고 하지만 속으로 화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 아버지가 김창원 회장이나 이정현 대표가 문영일 PD의 폭행을 교사 내지 방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아버지의 질책에 문영일 PD는 아버지의 이전과 너무 바뀐 태도에 화가 나서 멤버들을 모아 신경질을 부렸고 이 상황을 이승현이 녹취하여 아버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고소인 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화가 나서 2017년 8월 20일에 이정현 대표에게 문영일 PD의 해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고소인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공개했고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8월 20일자에 이승현의 아버지가 저에게 해임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이후 이 엎드려뻗쳐 사건 발생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 제가 문영일 PD를 1시간 가까이 불러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엎드려뻗쳐 건을 저희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마찬가지로 어린 아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혹행위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문영일 PD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쪽의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이렇게 해임 요청 후에 문영일 PD와 이정현 대표 간에 이렇게 저희가 교육한 다음에 주고받은 문자 카톡 메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7년도 8월 21일에 저와 문영일 PD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입니다. 대표님, 석철 아버님한테 방금 문자 아버님의 해임 요청도 보내고 문영일 PD에게 언론에 공개했던 몽둥이 사진을 보냅니다. 문영일 씨, 사진의 몽둥이는 당신이 이승현을 때려서 상처를 냈을 때 사용했던 것이니 기억하시죠? 혹시 잊었는지 몰라서 기억하시라고 보내드립니다. 가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정직 처벌을 내려주셨으면 하고 하면 좀 가라앉지 않을까요? 사실이 어찌됐건 1순위는 회사에 피해가 오는 거 원하지 않고 대표님과 회장님께서 어떤 처분을 하셔도 속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따끔하게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심각이 짧게 행동해서 대표님도 회장님도 신경 쓰시게 해서 만들어서 죄송하고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고 카톡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카톡 메시지에서 보셨듯이 아버지의 해임 요청에 문영일 PD는 이정현 대표에게 저에게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서 사과하고 스스로 자숙기간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자숙기간의 요청에 대해서 1주간의 자숙기간을 부여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보셨던 해임 요청 공문에서 문자에서 앞에서 보셨던 그 문자에서 보셨듯이 다시 문자로 들어가 주셨습니다. 앞으로 돌려주세요. 네. 8월 20일에는 아빠가 저한테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8월 23일에 약속을 했다가 근무지가 변동되면서 저하고는 미팅이 불발되고 전화만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김창현 회장이 8월 2일에 미국에서 귀국해 어머니를 만나서 문영일 PD를 앞으로 잘 교육시키다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7년 9월 4일에 김창환 회장이 석철 엄마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대표님, 석철이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서울에 오시면서 마야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대표님은 김창환 회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무실까봐 설해마을에 집에를 먼저 왔어요. 일어나시면 연락 주세요. 김창환 회장, 시간 되실 때 들리세요.
이렇게 이승현은 무슨 일만 발생하면 아버지에게 바로 연락을 하고 녹취까지 하는 상황이라서 이후에는 엎드려 버릇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강행위도 문영일 PD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 회사도 집중 관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배포 자료 네 번째 국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배포 자료 확인하시면 이후 회사를 그만둔 문영일 PD가 2018년 10월 들어 다시 복귀함으로 멤버들이 공포에 떨며 전전긍긍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영일 PD는 2018년 1월 14일자로 저희가 퇴사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석철을 비롯한 일본 멤버들의 요청과 업무 공백을 고려해서 멤버들과 협의 이후에 2018년 3월 1일자로 복귀시켰습니다. 문영일 PD가 2018년 3월 1일자로 복귀했다는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영일 PD의 근로소득 원청 증수증입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18년 10월 18일자로 바로 본인이 요청해서 퇴직한 그때 발생된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재입사를 2018년 3월 1일에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영일 PD가 그만뒀을 때 누구보다 이석철이 문영일 PD의 복귀를 강하게 요청하였는데 그 증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통화 녹음 파일인데 저희 전 연습생 2018년도 이 사건이 터지기 전 2018년도 7월에 그만둔 연습생이 당시 2018년도 1월 당시에 문영일 PD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이석철이 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나, 제가 PD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회장님에게 부탁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존나 울대요. 반대했다고. 다른 애들은 다 반대하는데요. 저는 PD님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랬어요, 저한테. 이 녹취록을 보면 이석철이 기자회견에서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을 정확히 아실 겁니다. 한편 부모들은 문영일 PD가 복귀한 2018년 3월부터 지인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카톡 대문 사진과 메시지에 문영일 PD와 저희 회사를 향한 화난 마음을 공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카톡 메시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인 이승현의 아버지가 카톡 대문을 보시면 3월 27일에 참고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지. 나 준비 중이다. 5월 26일부터는 도끼 사진과 망치를 듯한 사진을 바꿔가면서 조금만 기다려. 다음으로 어머니의 카톡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카톡들은 고소가 진행된 후 여론이 집중되자 메시지 전체를 삭제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캡처해 놓은 겁니다. 2018년 3월 28일에 죄를 지었으면 이젠 벌을 받아야 해. 너의 잘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인과응보. 저희 회사를 향해서 특히 김청환 회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18년 4월 11일에 반평생을 살았는데도 그렇게 사람 먹는 놈이 없을까? 바삐 결리 같은 놈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날이 올 거야. 또한 다음에만 넘겨주십시오. 2018년도 4월 30일에는 김창현에게 카톡에 좋은 메시지를 썼는데 그거에 빗대어서 소중한 인연이 아니란 걸 알았으면 끝이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랐지 말자라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벌인 반면에 이승현은 회사의 노력 결과 2017년도 6월 13일 사건 이후 소원했던 문영 PD와 관계가 다속되듯 회복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증거 영상을 지금 보실 텐데요. 이 증거 사진과 영상을 보실 텐데 이거는 2018년도 8월 5일에 문영일 PD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멤버들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사진에서 밝게 웃고 있는 이승현의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틀 수 있나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석철이 직접 본인이 나서서 세계에 불을 붙여서 문 PD의 생일을 축하해 주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문영일 PD의 복귀 시점이나 복귀를 반대했다는 이석철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문영일 PD의 복귀로 멤버들이 공포에 떨며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화난 마음으로 전전긍긍했고 이와 같은 상황이라 문영일 PD는 어떠한 체벌이나 강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매포 자료의 5번째 국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인 측은 문영일 PD가 2018년 10월대로 복귀함으로라고 다시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4일에 이승현이 문영일 PD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김청환 회장에게 문영일 PD의 복귀에 대해서 항의하자 이승현을 퇴출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승현을 멤버로 결정한 결론은 지난 언론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 이승현을 적절히 관리하고 교육했지만 2018년도 10월 4일에 김청환 회장이 악기 멤버 3명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김청환 회장에까지 씩씩거리며 대드는 상황이 발생해서 더 이상은 갈상할 수 없어 이승현을 멤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승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리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연습생 시절부터 이승현은 수차례 거짓말을 하다 들통나고 다른 멤버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형을 때리기도 하고 회장님 앞에서 핸드폰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멤버 김중호를 난간에 밀치고 목을 조르기도 했고 멤버 이승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얼굴을 받아서 멍이 들기도 하고 컴백을 앞두고는 자켓과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멤버들로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저에게 의사를 보시어서 컴백 활동만 하기까지는 해야 된다는 합의하에 하다가 바로 활동을 하고 본인이 기본이 지워지자 다시 번복하게 됐습니다. 7월에는 형 이석철을 모기채로 때려서 어깨 등에 상처가 나서 꿰맸습니다. 8월 24일은 스케줄 촬영 안에서 멤버들과 충돌해서 스케줄을 못하겠다고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스케줄을 급하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런 등등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말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를 갖고 이야기한다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죠. 이거는 위 잘못된 행동 중에서 2017년도 1월에 이 2살이나 더 많은 멤버 이은성의 머리카락을 손을 잡고 머리를 박아서 멍이 들게 한 것과 관련해서 아버지가 교육을 다시 시켜오겠다면서 대전으로 데리고 나간 상황에서 김청환 회장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대표님, 김청환 회장입니다. 석철 승현이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앞으로 거짓말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했습니다. 제가 승현이에게 45인 책을 주었는데 서울집에서 반성하면서 읽어보라 했고 석철 엄마가 옆에서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님, 김청환 회장입니다. 에게 죄송스럽고 제가 더 승현이 집중해서 좋은 인성 심어주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 잘못된 내용 중에 2018년도 5월 24일 이날은 저희가 설렘의 앨범으로 첫 방송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스케줄 픽업을 위해서 저희 매니저가 석철이와 승현이 사는 집 앞에 갔을 때 이승현이 엄마와 싸우면서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되는 욕을 하고 이걸 말리던 이석철과 주먹 다툼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장에 있던 매니저의 통화가 일부 녹음됐습니다. 자, 틀어주시죠. 형, 빨리 오세요. 승현이 오지 마. 빨리요. 그만해. 하지 말라고. 니네 자리 바꿔. 빨리. 자리 바꿔. 너도 좀 내려놔. 짧게 녹음이 되는데요. 이승현이 스케줄 촬영 앞에서 큰 길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어머니께 차마 임에답지 못할 네가 XX냐 네 XX냐 욕하는 걸 매우 듣고 멤버들이나 같이 있던 매니저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상황을 수습해서 방송국에 가 있는 매니저에게 석철 엄마가 전화를 해서 새벽 상황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녹음 파일 듣겠습니다. 형아 EDM 그거 출근한다고 거짓말한 거 수현이한테 말을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얘는 형아가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자꾸 늦게 오는 거 갖고 뭐라 하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가면서도 저한테 꼰주를 부리고 승질을 부리고 나중에는 회장님이 뭐 망치를 줬는데 내가 막 그냥 갈아왔더니 그걸 집어 던지고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계단으로 쫓아내는데 신발이 없어서 내가 신발 신고 내려온 거거든요. 이거 아주 죽여버리면 오늘 가지 말라고 아주 잘 걸렸다고 내가 거짓말까지 하고 그래서 내가 쫓아 내려간 거거든요. 밑에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을 떠는 건데 준규가 감싸는 거예요. 혼내야 되는 걸 상황을 모르고서
근데 열이 받은 게 너 가지 말라고 했더니 갑자기 또 석철이 또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그런다고 또 때린 거예요. 그게 그 상황이. 아휴. 그러니까 아까도 전화가 와서 제가 그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석철이한테. 그랬더니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막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밑에 멤버들도 있고 한데 창피해서 승현이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같은 통화에서 2000년도 7월에 발생한 이승현이 형 이승철과 싸우다가 모기채로 때려서 어깨 등에 상처가 나서 꼬맨 사실에도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요 석철이를 때려가지고요 모기채로 때려서 귀 뒤에 찢어지고 팔 찢어지고 어깨 찢어져가지고 꼬맸어요. 제가 새벽에 올라왔을 때 피 질질을 줬고. 지금까지의 녹음 파일은 저희 매니저들이 업무 확인차를 위해서 전화기에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전화했던 내용을 찾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발견된 겁니다. 이 통화 내용은 보통 30분 내지 40분 정도 됩니다. 저희 직원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아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보시거나 들으시면 저희 회사에서 이승현을 어쩔 수 없이 멤버에서 제안을 결정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실 겁니다. 이상으로 전체 상황에서 얼마나 고소인들이 거짓말을 왜곡하였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에서 멤버들이 저희들의 모토는 멤버들이 서로 사용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갖는 아티스트, 건강한 사인으로 키우자는 모토를 갖고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 6월 13일 사건 이후에는 문제가 하는 이승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일당과 결과를 보여주는 일부 자료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3일 사건 이후 김창완 회장이 이승현을 수시로 면담하고 관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2018년도 5월 24일 카톡에서는 이승현이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 스케줄 끝나고 면담을 김창완 회장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쾌히 김창완 회장 받고 있습니다. 다음 카톡 메시지입니다. 김승현이 회장님 이거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봉하면 같이 바로 가요. 보러 가게 되면 팝콘도 사주세요. 김창완 회장이 웃는 모습으로 그러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입니다. 2017년 18년도 6월 17일 카톡 메시지입니다. 이승현이 회장님 맥부 왔어요. 신나는 이모티콘. 화이팅해라고 김창완 회장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카톡 넘겨주세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승현을 사건 이후에 수시로 면담했던 내용을 보여주는 카톡입니다. 워낙 회사에 제가 있기 때문에 저 방에 계속 자주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카톡을 보여서 저하고 약속을 정하기도 합니다. 사건 발생 후 4일이 지난 2017년도 6월 17일에 저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저하고 면담을 하고요. 7월달도 이렇게 면담했던 내용들입니다. 수많은 카톡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걸 보여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갈등 관리 차원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저희가 멘토 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승현을 전담 관리를 시켰습니다. 보시면 같이 영화로도 보러 다니고 저희 직원이 이승현이 좋아하는 축구복을 사주기도 합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영화를 보러 가서 같이 카톡을 보고 사진을 찍죠. 영화를 본 것만 해도 수차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고요. 다음 카톡이요. 아니. 그거 빠졌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많은 증거자를 정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서를 바꾸면서 좀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런 것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문영일 PD와 멤버들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그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사건 이후에 일주일 만에 매니저를 급하게 추가 채용해서 문영일 PD가 애들과 접촉하는 부분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그걸로 그 증거까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6월 13일 사건 이후 특별히 집중 관리해서 이승현이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으로 스케줄도 소화하고 다른 멤버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스케줄 영상은 저희 업무 때문에 저희가 강압적으로 한다고 하실까봐 저희가 영상을 찾다 보니 우연하게 저희 직원이 찾은 이승현 사건지 이게 6월 15일이기 때문에 사건으로 발생으로부터 3월이 지난 6월 15일 클럽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이우진과 이승현이 즐겁게 노는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잠깐만 부처님처럼.
뒤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뒤로 넘어가야 뒤로 넘어가야. 나간다? 뒤로 넘어가 뒤에 받쳐줘. 잘 못 때릴 수도 있는데 최대한 때려보겠습니다. 간다. 할 수 있는 한. 한 번에 한다. 주먹으로 때려. 잘못 때렸다. 나만큼 아니었잖아. 한 번 더 하자. 나눠 할게. 승현이 형에서. 네, 다음으로 7월 달에 음악 수심 울산 특집을 내려간 직원들이 그 회식하는 장면에서 이승현의 밝은 표정을 보실 겁니다. 저희들 회사 카톡 내용과 거기에 있는 사진을 크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뷔를 앞둔 2016년, 저희가 2016년 11월 3일에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2016년 9월 10월경에도 멤버와 그 부모들까지 세계적인 공연 밴드를 관람할수록 저희가 또 배려를 했고요. 학교 수련회에 참가하도록 배치하는 등 얘들의 학습권이나 인격권, 휴식권을 보장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증거 자료입니다. 자라섬 페스티벌에서 열리는 공연에 제가 부모들까지 가는 것을 초대권을 구해서 보내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석철이 알 수 없음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석철이 카톡에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그런데 이석철이 저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대표님 오늘 수련회 가는 거 조심해서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문피디한테 들었어. 즐거운 시간 되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게 불과 데뷔하기 전 한 2주를 앞둔 상황에서의 수련회를 가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 회사는 평소에 멤버들의 건강 컨디션 조정과 같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서 멤버들의 신체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증거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별다른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저희 카톡 사진에 이런 것들이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석철이가 감기 걸렸다고 저희 단체 톡방에서 신경을 씁니다. 다. 그리고 김청환 회장은 석철이가 아프다고 그랬을 때 석철이 엄마와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의사를 소개해주고 시술 일정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을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김청환 회장이 사강이가 감기 걸렸다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감기 주사 좀 맞추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데리고 사강이를 주사를 맞추러 가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석철이 아픈 거와 관련해서 도저히 병원 치료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김청환 회장이 잘 아는 지압을 데려가는 내용입니다. 16년도, 17년도 제가 이야기하기 싫었었는데 저희 그 직원이 그러는데 제가 왼쪽에 들어간 것은 제 사비로 데려간 겁니다. 자, 이런 결과로 이석철, 이승현 형제를 포함한 모든 멤버들이 김창현 회장을 아빠처럼 생각하고 존경하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희들 설레임 표지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했더니 공식적이지 않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 다음으로 그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년 동안 그동안 사용했던 애들의 병원비나 약제비를 했더니 총 190회가 나오고요. 435만 원이나 이뤘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석철이 본인 인스타에 올린 글입니다. 이석철이 고소를 진행 전에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정말 김청환 회장님 존경한다. 나에게 두 아버지가 있다면 나를 낳아주시고 바르게 성장할 게 있게 키워주신 큰아버지와 음악의 길로 바르게 인도시는 회장님이 있음을 감사한다. 다음으로 2018년도 8월 30일에 그 형제의 어머니가 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학을 안 가고 만약에 나이가를 가게 되면 대표님하고 자기는 동고동락을 하면서 더 많이 할 거래요. 그렇게 하고 김선배는 먼저 따놓고 동고동락하고 이기면 더 많이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쪽으로 밴드보다는 그쪽으로 더 관심이 있어 해요. 그래서 솔직히 잘하기도 하고 솔직히. 네. 이어진 통화 파일 듣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회장님하고도 회장님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물어보고 또 저기 해놓고 있어서 아빠처럼 생각을 하세요. 워낙 또 좋아하고 존경하고 석철이 승현이는 너무 좋아해. 지금까지 통화는 형제의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소인 측은 이와 같이 온갖 거짓말로 사실을 왜곡해서 저희 회사를 폭력과 폭언, 협박을 일삼는 비인간적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멤버들도 다 내보내고 직원들도 내보내고 회사를 문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스트라이트를 위해서 저희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이스트라이트에서 투자한 비용만 25억에 이릅니다.
이렇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고소인 측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합니다. 이에 잘못된 행동을 제발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심 끝에 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부터 보실 영상은 고소를 준비하던 2018년 10월 4일에 이석철이 영상 넘겨주시죠. 전자드럼 케이스를 5층의 스튜디오에 갈비를 가져다 드는 등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들어주세요. 원래 전자드럼이 저희 회사 소유입니다. 근데 보통 3층 저희 사무실에 장비를 놔두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3층에 있던 케이스를 5층으로 먼저 옮겨놓고 있습니다. 자, 18일입니다. 이 18일은 언제냐면 첫 보도자료가 나간 날입니다. 그 1시간 전에 회사에 아무도 없는 탐을 탄 오전 8시 20분경에 경찰 공무원이 그 아버지와 함께 저희 5층 스튜디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소유인 구입가 420만 원 상당의 전자드럼 세트 일체와 50만 원 상당의 런치 DJ 런치 패드를 회사 서락도 없이 가져갔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CCTV로 촬영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중간중간 화면이 길어서 끊고 가겠습니다. 적당히 해주세요. 지금 들고 나오는 게 저희 회사 소유의 전자드럼입니다. 중간에 아버지 복도에 나와 있는 영상으로 넘어가 주시죠. 아버지 모습 보이는 CCTV 영상으로 넘어가 주세요. 저기 복도에 경찰 공무원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케이스까지 들고 나가려다가 좀 그랬는지 케이스는 다 두고 가더라고요. 영상 어차피 이 모든 PPT 파일은 저희가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웹하드에 전부 다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히 보시고 저희들이 조작을 하거나 증거를 뭐 이상하게 왜곡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저희가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희도 되게 경황이었던 중에 한 일주일 지나서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조사를 받고 있었고 사실 저희가 쓸데없이 이렇게 피해자들을 갖다가 압박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도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절대죄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뭐 질의응답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네,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6월 13일 날 이승현 분이 이제 방송 스케줄을 펑크를 냈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사유 때문에 펑크를 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나왔던 절도 관련돼서는 그 이승철 씨나 이석철 씨나 그쪽 부모님이랑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절도 관련돼서는 예, 또 예. 부모님이나 당사자들한테 뭐 내용을 이야기한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절도 관련해서 아직까지 부모들한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네,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훔쳐가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저희가 한다고 해서 반한다고 해서 절도죄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저희 대응하기도 바빴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압박하는 느낌이 주기가 싫었습니다. 저희 공정하게 수사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런 결론을 내려서 저희가 이 자리를 갖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17년도 6월 13일에 이승현이 스케줄을 펑크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때는 5월 18일 날 저희가 You My Love라는 앨범으로 활동을 컴백한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랬고 계속 방송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월 13일 다음 날도 보시면 6월 14일에 17년도 6월 14일에 쇼챔피언 방송을 하고 오후에 저기 울산 뒤란에 가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쉬는 기간 동안에 이승현이 학교 방과 후에 축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멤버들 같이 다니는 멤버들인 방배중학교에 있던 멤버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혼날 게 두려워서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서 그 이석철과 아버지가 급하게 상냥하면서 이승현을 찾으러 다닌 겁니다. 네. 대답이 되셨습니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일요신문 김태현 기자라고 하고요.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오늘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자료들이 이제 그 경찰 수사에서도 활용이 됐던 자료들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하는 자료가 있는지 부분이라 그리고 아까 그 절도 관련해서 이제 그 아버님이 함께 봤다면 이게 그 2인 이상으로 한 거니까 이제 특수절도 쪽으로 될 것 같은데 아버님도 같이 고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승현 군만 고소를 하게 되시는 건가요?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공범입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뭘 물어보셨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적어놓고 사는데 머리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앞에서 뭐였었죠? 예. 오늘 공개한 자료들은 저희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다 제출했던 자료고요. 그 다음에 검찰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한 거는 아까 보셨던 아버지가 추가 처벌한 것이 의심되는 자료들입니다. 저희가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서 저희가 받은 시점이 미묘하게도 경찰 수사기 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하고 맞물렸고요. 사실은 그 결론이 너무 황당하게 나서 제가 경찰을 믿을 수 없어서 검찰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JTBC 김민광 기자입니다. 그 첫 번째 사실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문영일 PD의 주장이겠죠.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체벌을 받는 것으로 인식해왔고 체벌 후 멤버 부모들에게 상처를 치료해주려고 연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이 대표님은 카톡을 공개하면서 모르셨다 이렇게 해명이 된 것 같고 김창완 회장은 이 사실을 그러면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나요?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창완 의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연고를 발라주고 이런 상황은 문 PD한테만 확인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부모님한테도 확인을 했던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멤버들이 이렇게 진술한 상황은 멤버들한테 제가 직접 청취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서초고등학교 중학교하고 서초고등학교 방배중학교 애들이 제일 재학을 하고 있어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교육청의 특별 지시로 학교 폭력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 상담 과정에서 아이들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 학교 상담 진술 내용으로 확인해 보셔도 충분히 이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뭐 경찰에 제가 다 이야기를 하고 관련 증언까지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문영일 PD의 폭행 사실은 그동안 전혀 모르고 계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이 25억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직 솔직히 말해서 BIP 못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애들이 자산인데 애들이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스케줄 펑크납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 접어야 됩니다. 누가 이걸 교사하고 방조하겠습니까? 왜 저렇게 애들이 한 번만 아파도 전전긍긍하고 감기 걸려도 인계를 맞추고 하는지를 짐작해 보시면 이게 무슨 연예기획사가 협박을 일삼으면서 애들을 갖다 하는 걸로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에 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YTN스타 강내리 기자입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석철 군이 회사에서 숙소 지원도 해주지 않고 악기도 일체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본인들 개인 악기를 썼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아까 절도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그 악기들은 평소에 연습 때 쓴 것들인지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어느 그룹이나 밴드들은 모르겠습니다. 아이돌 그룹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돌 그룹들은 회사가 만들죠. 연주를 안 하는 친구들을 연주를 가르쳐서 하죠. 근데 저희들은 원래부터 영재 밴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원래부터 원래 활동했던 애들입니다. 자기 드럼 갖고 있고요. 김준호는 자기 기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시는 가격입니다. 뭐 엔도저를 받아가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악기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들이 악기를 갖고 있고 만약 공연을 나가게 되면 그 비싼 악기를 갖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가 렌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석철이 가지고 나갔던 영상은 저희 그 전자드럼이라는 것은 저희가 유어 마이 러브 활동 때 처음으로 국내에서 선보였던 악기입니다. 해외에서는 DJ 디스클로저라든가 이 기타 등등의 아티스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리지만 연주를 잘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케줄 할 때 당연히 가지고 나가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회사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숙소와 관련된 상황에서도 제가 진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이돌 그룹은 모든 사람을 다 숙소 생활을 시켜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숙소 생활을 안 시키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회사의 모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얘들을 통제하고 숙소 생활하면 통제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매니저를 같이 살게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그러면서 얘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핸드폰을 압수를 해놓고 이럽니다. 근데 저희는 핸드폰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자기 공간이 있어야 우리 김창완 회장의 신조가 자기 공간이 있어야 그 속에서 자기의 음악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방에 있었던 이석철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올라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게 부담이 되신 건 사실이겠죠. 근데 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것까지 지원이 모조되는 것은 그걸 미안해야 되는 문제인지는 전 솔직히 의문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만 이런 것 빼고도 제가 25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영 기자입니다. 문영일 PD님이 구속 기소되신 거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이승현 군 아버지의 폭행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의혹을 제기하시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문영일 PD의 그 고소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게 아무리 체벌 행위라도 아까 제가 카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리 정당한 체벌이라도 애들한테 때리거나 가혹에 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소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게 쟤들이 말하는 거짓말에 의해서 구속까지 사전구속령까지 청구될 정도인가는 저도 이게 되게 의문스러운 부분이고요. 애들이 그런 부분을 되게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게 문영일 PD는 되게 나쁜 사람이 돼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있지? 예. 그거는 저희가 수사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 자료를 당연히 저희가 알 수 있는 한에서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목격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의 증언도 당연히 석철이 입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사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6월 13일 폭행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그 부분이 문영일 PD한테도 저희한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수사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네. 네, KBS 김세영 기자입니다. 어쨌든
지금 쟁점은 김창완 대표가 알면서 했느냐 아니면 정말 몰랐느냐 여부인 것 같은데 이전에 기자회견 했을 때 이 목격하고도 뭐 살살해라 이러면서 모른 척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전혀 없었다고 완전히 부인을 하시는 건가요? 그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제 목격자가 있지만 저쪽에서 애들의 아동 폭력 피해자 일관된 지술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잠깐 저기 추가 증거자료로 제가 준비했던 거 6월 13일 상황에 대한 걸 한번 보여주실래요? 파워포인트 한번 더 띄워보겠습니다. 저희가 6월 13일과 14일에 애들의 스케줄 상황입니다. 이것만 아니라 이유진은 이때 당시에 그 프로듀서 원원이 끝나가지고 이 13일 당일 당시에 저렇게 인터뷰를 막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들은 스케줄은 돌아갑니다. 그 상에서 클론 20주년 앨범 준비했습니다. 회사는 그때 당시에 직원이 10명도 안 됐습니다. 엄청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자, 그 다음날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보시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다음날 새벽 12시 9분에 저희 연습실에서 김창원 회장이 그때 자기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지금 저희 보시면 저희 연습생, 그 다음에 클론, 부준혁, 그 다음에 우진이까지 다 들어가서 연습 영상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틀 뒤에 클론의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었습니다. 에브리바디. 그렇기 때문에 김창원 회장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브이라이브가 끝나고 나서 제가 몇 시경인지는 모르겠지만 10시에서 10시 반경에 저희 회사 직원들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 연습에 참가하는 이우진과 저와 그 다음에 저희 최모모 대리라는 친구하고 이렇게 4명이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제일 먼저 나갔던 김창완 회장이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뭐야? 그러면서 5층에 올라올 테니까 저보고 제 차로 저희가 안무실이 그때 당시에 도보로 10분 내지 15분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차로 이동하기 위해서 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저하고 저희 최대리하고 그 다음에 이우진은 차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김창완 회장은 제가 목격하는 거는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김창완 회장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올라가서 시끄러워서 봤는데 둘이가 나와 있더래 복도 앞에. 그래서 뭐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뭐 하는데 이렇게 야 너무 혼내지 말고 얘들 스케줄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적당히 하고 그냥 마무리해 하고 얼른 나 스케줄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 볼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바로 내려왔답니다. 만약에 저쪽이 진술하듯이 이승현이 머리채가 잡혀 있다면 다음 폭행이 이루어질 거로 짐작하는데 다음날 스케줄이 아까 스케줄표 보셨듯이 7시 20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지방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고 김창완 회장이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면 그걸 보고 그냥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승현이 김창완 회장하고 그때 17년도 6월 13일만 아니라 그 전부터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협박한 적 없습니다. 저희 그 증거자료 다 있는데 너무 많아서 안 보여드린 겁니다. 이승현이 그때 당시 지가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다급해서라도 김창완 회장을 따라와서 안 내려왔을까요? 갇혀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되지 않는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저 친구들의 일관적인 진술이라는 요새 아동 그 사건에서의 프레임에 갇혀서 저희를 이렇게 결론을 1차적으로 내린 겁니다. 저희가 내린 증거자료 자세히 봤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경찰에 제출한 것은 증거자료만 103가지입니다. 여기서 다 보여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카톡 메시지, 전화 통화 내용, 뭐 기타 등등 증언해서 수없이 많습니다. 원래 제가 한 200가지 모았는데요. 저희 변호사님이 그 중에서 효과적인 것만 들어가져 있어 중요한 게 103가지입니다. 다음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어서 멤버들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궁금하셨듯이 뭐 제가 애들의 증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애들이 사실 확인서 해서 낸 겁니다. 저희가 교육시킬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생각하듯이 저희 전속계약 다 해지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애들이 다른 데를 간다고 해도 저희가 말릴 수 없습니다.
이런 오해받기 싫어서 저희도 전속계약 다 해지했고 얘들이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먼저 얘들이 자기들 신경 먼저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할 건데 제가 기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얘들한테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은 좀 기자님들이 조금 질문을 삼가해 주시고, 아직도 얘들도 나오는 이은성 군이 올해 졸업을 합니다. 고등학교. 정상환 군은 올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2학년 올라갑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질의응답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성 군과 정상환 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더이스트라이트였던 이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보컬 17살 네, 정상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본인들이 신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해주셔야지 기자님들도 아시고 네. 질문 편하게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사건이 이렇게 터지고 나서 또 제일 잘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회장님 비롯해서 소중한 분들이 좀 사실이랑 너무 다르게 좀 다치시고 좀 많이 우치시는 것 같아서, 물론 저희는 계약 해지가 다 되는 상태고 그렇지만 그래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진실을 좀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떨리는데, 그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그렇게 올라오는 댓글들 같은 걸 조금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한쪽의 의견만 듣고 이렇게 너무 한쪽의 의견에 치중해서 생각하고 비판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속상하고, 그다음에 정말 제 소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중들 사이에서 막 나쁜 놈이 되어 있고 완전 죽일 놈이 되어 있다는 게 정말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말씀 다 하신 거죠? 그럼 가볍게 긴장하지 마시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생각하시는 거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예,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두 분 다한테 묻고 싶은데 이승현 씨랑 이석철 씨 형제를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평소에 보시면서 이분들은 어땠는지, 문제가 좀 있었는지, 아니면 화목하게 잘 지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들어오고 나서부터 승현이 그래 석철이 형뿐만 아니라 저희도 모두 어리기 때문에 서로 다툼도 있고 말썽도 있고 그러면서 저희끼리 이렇게 되게 끈끈하게 잘 올라왔다고 생각했고, 최근에 제 SNS 보시면 석철이 형이랑 승현이랑 같이 동물원도 가고 롯데월드에서 좀 재밌게 노는 사진도 올렸었는데, 이 소식을 이렇게 고소를 할 줄은 저희는 아예 모르고 있던 상태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건이 터져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을 했고 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는지 지금도 아직 이해가 좀 안 되고 많이 화가 좀 납니다. 다음 마이크 주시죠. 저기.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라고 하고요. 두 분 모두한테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두 분한테 문영일 프로듀서는 어떤 사람이었고 김창완 회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가혹행위가 실제로 여러 번 존재했던 건지,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뒤에 이 씨 형제랑은 계속 연락을 시도를 해보셨다던가 아니면은
이번 고소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에게 이렇게 문영일 PD님이랑 김창 회장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선생님 같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또 저희가 이렇게 서울에, 저는 부산이고 상황이도 이렇게 집이 지금 회사 쪽이랑 가깝지가 않아서 이렇게 회장님이 집에서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또 저희가 서울에 혼자 있으니까 회장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또 회장님이 저희를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많이 지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이고, 그다음에 문영일 PD님은 정말 진짜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았어요. 정말 저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말 저희밖에 모르고, 그다음에 저희 밥을 이렇게 사주시려고 은행에 빚까지 내면서 저희 밥을 막 사주시고 저희 좋은 거 먹이려고 하고 굶기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더이 스트라이트밖에 몰랐던 바보였던 것 같아요. 네, 원승형이 말해준 것이랑 제 생각이랑 똑같고, 회장님도 저희 정말 잘 놀아주셨고,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또 석철이 형, 승현이도 같이 영화를 보러 갔고, 그리고 되게 재밌게 놀았고요. 아까 질문에서 알고 있었냐고 하셨는데, 사건이 터지는 그 당시까지 저희는 그 고소를 한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 석철이 형이 나와서 저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리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저히 근데 좀 이해가 안 됐고, 솔직히 말하면 좀 화가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두 친구들은 자신의 꿈을 좀 선택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을 텐데, 저희는 그런 선택권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팀이 해체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저 연합뉴스 이은정이고요. 그 고소인 측에 따르면 멤버 전원이 좀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데, 혹시 문 PD한테도 좀 그런 어떤 가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던 건지, 그 고소인 두 사람만 좀 특별한 주장을 하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네, 저희가 데뷔하기 전 연습생 시절에, 그리고 데뷔 초 때 체벌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막 그 석철이, 승현이가 이렇게 증언했던 것처럼 몇십 대 그렇게 맞지 않고 이렇게 막 감금 폭행을 당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냥 옛날에 학교에서 혼날 때처럼 그냥 손바닥? 그리고 그렇게만 체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회사 왔을 때부터 좀 어리기도 하고, 저희끼리 많이 모르고 이제 다투면서 자라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피디님도 되게 좋은 형이자 선생님이셨고, 피디님께서도 꿈이 가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을 좀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좀 안 할 때는 호되게 나무라시기도 하셨고, 되게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체벌이 있었던 것도 맞기 때문에 체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도가 될 때는 진짜 이렇게 되게 무서운 괴물처럼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너무 사실과 다른 그런 보도에 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 예, 스포츠 서울의 이지석 기자라고요. 10월에 석철 형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궁금하고, 두 분 모두요. 그쪽 주장을 들으면서 이건 정말 사실과 다른데라고 느낀 점 있으면은 하나씩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기자회견을 한다는 걸 알았을 때가 아마 오후 12시 정도였는데 제가 그날 학교 가기 전에 늦잠을 한번 잤었어요. 그래서 늦잠을 자서 아 오늘 늦게 일어났다, 학교 지각했네, 빨리 가야지 하고 학교에 갈 생각으로 휴대폰을 딱 봤는데 친구들한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야 이거 기사가 났다. 근데 막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김창완 회장의 교사 폭행 교사 방조, 문영일 PD의 폭행, 그리고 석철이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멤버들의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고발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너무 뭐랄까 좀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좀 아니 우리랑 상의 한마디도 한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더이스트라이트의 리더고 더이스트라이트의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고발을 한다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기타줄로 목을 감아서 살해 협박? 협박을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위플래시라는 영화를 보고 이렇게 우진이가 석철이한테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석철이가 위플래시에서 막 목에 줄 감고 드럼도 치던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 목에 이렇게 기타 케이블을 감아서 이렇게 땡겨 보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걸 같이 연습을 하던 문영일 PD님이 이렇게 그렇게 목이 졸라서 압박을 가할 정도로 땡긴 적도 없고 그냥 살짝씩 땡기면서 장난을 치고 모두가 즐겁게 행복하게 연습을 하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 시간이 이렇게 막 지옥의 연습 시간처럼 그렇게 왜곡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정상훈 씨도 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아예 무릎 꿇던 상태였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석철이 형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걸 보고 참 뭐라 그래야 할까요? 이렇게 흔히 말해 배신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 3년 동안 석철이 형과 승현이는 회장님은 정말 잘 따라섰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회장님 집 가서 자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진짜 석철이 형은 심지어 자기 SNS에 자발적으로 막 내 제2의 아버지는 김창완 회장님이다, 그리고 저희 설레임 앨범이 나왔을 때 앨범에다가도 회장님에게 따로 편지를 써드리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훅 돌아서서 그렇게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사실 저희도 말하고 싶었고 했지만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많이 참담했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좀 많이 억울하고 화가 좀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오지원 기자이고요. 지난번에 그 이석철 씨 기자회견에서 이은성 군이 머리를 맞아서 피를 흘렸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인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분은 모두 문영일 PD님이 지금 경찰에서 어떤 처분을 받으셨는지 알고 있죠? 그 처분에 대해서 좀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두 형제로부터 그 기자회견 이후에 연락을 해오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가 있었는지, 혹은 뭐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그 머리에서 피가 난 그런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승현이가 이렇게 혼을 나고 있는 상황을 저희도 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이 혼나고 있었어요. 그때 승현이가 이렇게 혼나는 건 너희들이 승현이를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이 혼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와서 혼나고 있는 도중에 웃어서 저희 피디님이 갑자기 왜 웃냐고 이렇게 머리를 한 대 탁 쳤는데 저도 정말 아프지가 않았거든요. 정말 안 아프고 그냥 죄송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네. 머리에서 진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정작 제가 맞았는데 전 아무렇지 않은데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살짝 와 피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사실 그건 저도 정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석철이 승현이가 저에게 연락을 시도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학교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를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저를 만나면 피하더라고요. 승현이도 1학년이기 때문에 같은 층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만날 때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뭐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숨기는 것도 없고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마음에 뭐 찔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피하는 걸 보고 그들도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이봉진 기자인데요. 아까 그 피난 거 말씀하시면서 혹시 때렸을 때 그냥 주먹으로 때린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도구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주먹으로 때리진 않았고 살짝 길다란 회초리, 막대기 같은 걸로 딱밤을 때리듯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승현 씨 누나가 이승현 씨가 좀 행실이 조금 계속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평소에도 멤버들이 보기에는 이승현 씨가 펑크를 내거나 그런 모습이 좀 자주 보였나요?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난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나온 이유는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얘기하러 온 거지 뭐 그들을 저희가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이에요. 네, 그렇긴 하죠. 말해요. 네, 뭐 승현이뿐만 아니라 저희도 다 회사에 있을 때 사춘기였고 그래서 어른분들도 많이 배려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있었는데 방송 스케줄을 좀 어긴다던가 아니면 저희끼리 지킨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어기면서 좀 보기 힘들 정도로 어른분들에게 대드는 모습도 몇 번 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알고 하면서도 저희끼리 계속 얘기하면서 잘 이제 화를 맞춰서 나아가려고 꾸준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날 스케줄을 끝나고 이렇게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그날 무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같은 멤버들에게 좀 혼을 내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제일 형이다 보니까.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승현이가 저한테 갑자기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승현이한테 저한테 대든 거니까 제가 승현이한테 화를 냈는데 승현이가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나 지금 녹음하고 있다고 나 지금 녹취 중이라고 조심하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내가 정말 이런 멤버랑 팀을 같이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이었고 그 사건을 겪고 제가 너무 속상해서 회사에 와서 정말 지하 주차장에서 울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멤버들 인터뷰까지 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수고하셨고요. 네,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 기울이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직원들 한
뭐 저희 마지막에 이러다 보니까 한 10명 가까이 다 그만뒀습니다. 근데 오늘 현장에 와서 다시 도와주고 있는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